갱년기가 되면서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자꾸 잠도 뒤숭숭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뼈도 예전 같지 않고 괜히 짜증이 늘었다는 말도 자주 들리죠. 하지만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너무 흔한 변화 아닐까요? 사실 이런 증상 뒤에는 비타민 D 결핍이라는 숨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갱년기 이후 여성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모른 채 그대로 방치하면 골다공증은 물론 우울감과 불면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갱년기 이후 비타민 D가 급격히 부족해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닌 의학적 원리와 실천 가능한 대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뼈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만 지키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비타민 D는 지용성 호르몬 전구체입니다.肝과 신장을 거치며 활성형으로 전환된 후 몸 전체 세포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비타민이라고 불리죠.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장에서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는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며 면역세포에서는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또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기분 조절 물질 생성에도 관여해요. 즉, 이 비타민 하나로 뼈, 면역, 기분, 수면, 심혈관까지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갱년기 이후에 비타민 D가 급격하게 부족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콜레스테롤 유도체를 통해 비타민 D 전구체가 생성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이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50세를 기준으로 보면 같은 시간 햇빛을 쐬어도 20대의 절반 이하 수준밖에 합성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어요.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는데요. 이 호르몬은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뼈를 분해하는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줄어들면 칼슘이 잘 흡수되지 않고 대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려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때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뼈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변화입니다. 50대 이후 여성은 실내 활동이 많고 외출을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죠. 그 결과 햇빛 노출량이 부족해지고 피부로 합성되는 비타민 D 양도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식사에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우유 등에 들어있긴 하지만 매일매일 필요한 양을 음식으로만 충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양제 복용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8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은 칼슘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은 뼈를 깎아 칼슘을 꺼내 쓰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시작됩니다. 특히 고관절, 척추, 손목 같은 부위는 골밀도가 줄어들면 아주 쉽게 골절이 발생해요. 그리고 고관절 골절 후에는 1년 이내 사망률이 2030%까지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뼈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과 생존율까지 바꿔놓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분 저하와 수면 장애입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는데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또 밤에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도와주죠.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흐름이 깨지고 갱년기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는 무기력, 짜증, 불면,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요즘 괜히 예민해지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비타민 D 상태 점검해 보셨나요?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비타민 D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모두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염을 막을 때는 면역을 활성화하고 자기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때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부족하면 감기, 독감, 대상포진, 염증성 질환들이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비타민 D는 그 중심에 있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팔, 다리, 얼굴 같은 부위를 1530분 정도 햇볕에 노출시키는 게 이상적입니다. 단 유리창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햇볕을 직접 피부에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조절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류, 우유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8,000이 영하이유 정도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식사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마그네슘,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겁니다. K는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잘 이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혈중 농도 측정입니다. 막연하게 복용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량을 맞춰서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갱년기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변화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영양소 결핍은 미리 알고 대처하면 삶의 질을 확연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부족한 줄도 모르고 방치하기 쉬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뼈 건강, 기분, 면역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근거 있는 건강 정보 정확하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